김부겸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당정청 3자가 모여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 이어서 여기서도 당이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늘 회의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곳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는 약 1시간 전이죠. 6시부터 한 1시간 정도가량 이 도의 당정청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청와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당대표와 또 윤호중 원내대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대선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대표는 그제 대통령 간담회와 어제 지도부 워크숍에서도 당 주도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도 김부겸 총리 모두 취임하자마자 부동산을 해결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당과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이 똑같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부동산 정책은요,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집값의 90%까지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 인정 비율이죠. LTV의 70%까지 완화하고 여기에 초장기 모기지 우대 혜택으로 20%를 추가 적용하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송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무주택자의 LTV 한도를 최대 90%까지 완화하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또 당정은 1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는 정부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내일 서울시 구청장들과 만나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총리 공관 앞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무한주기식이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 개선을 주문하면서 민주당이 법안 손질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능력과 도덕성 가운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건데요. 사실 이런 주장이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럼 그동안은 왜 바뀌지 않았었는지 최수연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4주년 특별연설후 질의응답에서 지금의 인사청문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흥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개선 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개선법을 당이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며 5월이나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인사청문제도 TF를 만들고 도덕성과 정책검증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엉뚱한 데 전가하려는 호도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현재 청문회 방식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어서 이번에도 청문회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새 지도부가 들어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주도하려는 모습인데요. 당청 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떤 부분에서 최근 당청의 역학관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지 짚어볼까요? 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과정을 보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강행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여론을 전달한 후 분위기가 바뀌었고 예. 결국 박 후보자는 낙마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강행 입장을 바꿨다거나 여당에 떠밀렸다는 것은 추측이 사실이 아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해명 자체가 당청 관계에 달라진 역학관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딱 비교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 예전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당청이 함께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도 그렇고요.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네, 바로 당 주도입니다. 오늘도 297일 남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대적인 정책 손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과 지도부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운을 띄우며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는데요. 네. 이를 두고서 청와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당혹스럽다는 말까지 나온 배경이 있죠. 예, 우선 광역 급행철도 D 노선을 언급했습니다. 예. 당초 김포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결될 거라 예상됐는데 정부 계획안에는 서울을 거치지 않고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되는 것으로 윤곽이 드러나면서 김부선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예. 또 소형 모듈 원전 SMR도 송 대표는 강조했는데요. 정부 탈원전 정책과 거리가 있는 제안인데 네. 민주당은 새로운 시장을 강조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자, 지금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청이 원팀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일단 문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5월 지방선거 참패 후 취임 4주년 직전에 탈당했습니다. 아, 예. 당시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요. 당 사무총장으로 탈당계를 접수한 이가 지금 송 대표였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 4년을 지나 측근 비리로 대선을 앞둔 여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탈당했습니다. 네. 이런 과거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당청이 단합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 비하면 당청 관계가 잘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편인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민주당은 어제 지도부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입법 과제 중에 당청 간 의견이 다른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손질로 민심을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일단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에는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오거나 기존 정책 후퇴로 비춰질 수 있어 정부에는 부담입니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에도 난색을 보이고 네. 있는데요.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를 예고하며 소급 적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지율이 중요한 당과 정책 일관성을 지켜야 하는 정부 간에 다양한 이슈가 예상되는데 당청이 잡음 없이 풀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정치부 최선 기자였습니다.